자, 레일리 소멸력의 법칙이라고 41페이지입니다. 자, 사람 이름이 레일리입니다. 자, 소음의 인력의 동그라미 쳐볼 인력. 인력이 뭐예요? 인력. 사람이 당기는 힘입니까? 이걸 인력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소매. 자, 소매니까 두 개만 말입니다. 두 개. 세 개가 되면 안 돼요, 여기는. 몇 개? 두 개. 혼자는 당기면 안 되잖아요. 어른하고 애하고 줄 당기면, 자, 어느 쪽으로 많이 당겨가겠어요? 어른 쪽으로 많이 당겨야겠죠. 이걸 인력이라 씁니다. 자, 그래서 소매 인력. 법칙은 왜 적었는가 하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 갖다 붙였으니까 법칙을 붙였습니다. 자, 누구 이론 들고 왔습니까? 레일리가? 예? 예? 누구 인력 들고 왔어요? 뉴턴 인력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사과나무 밑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과가 어디로 향해 떨어졌습니까? 지구를 향해 떨어졌죠. 그럼 지구가 커요? 사과가 커요? 지구가 크죠? 그럼 어느 쪽으로 떨어졌습니까? 큰 쪽으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큰 쪽으로 떨어지잖아. 인력은 어느 쪽으로 된다? 힘이 센 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똑같으면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있겠죠.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인구가 있는데요. 인구가 있는데 A라는 도시 인구가 200만이라 가정합시다. 200만. B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좀 적어요. 100만이 있어요. 자,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가 존재한다면 이쪽에 있는 인력들은 어디로 많이 땡겨 가겠어요? A 도시로 많이 땡겨 가겠어요? B 도시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자,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있겠어요? 큰 도시 쪽에 있을까요? 작은 도시 쪽에 있을까요? 예? 경계점이 어디 있느냐? 작은 도시에 있죠? 기출은 큰 도시 쪽에 있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경계점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작은 도시 가까이, 여기에다 경계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많이 달려갔습니까? 큰 쪽으로 많이 달렸죠. 자, 이거를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구가 크면 당기는 힘도 클까요, 적을까요? 예? 인력도 커요, 적어요? 예? 자, 인구가 많은 쪽에 인력도 커요, 적어요? 당기는 힘을 흡입한다 이런 말을 씁니까? 흡입해도 되고 유인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유인. 유인력이 나오든 흡입력이 나오든 같습니다. 유인력을 쓰든 흡입력이 같은 용어로 하고. 그러면 요 제목이 인력이잖아. 인력. 요 인력이잖아. 인력. 자, 이쪽으로 흡수되는 인력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유인되는 인력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살겠죠. 그러면 자, 제목이 레일리의 소멸 인력의 법칙이죠. 이 인력이 인구가 많은 쪽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많죠. 유인되는 경향이 많죠. 자, 인력이 적은 쪽으로 흡수되는 인력이 적죠. 아무래도 그죠? 유인되는 인력이 적다 같은 말이에요. 흡수되는 인력이나 유인되는 인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가는데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있겠죠. 제곱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레일리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인구에는 뭔다? 비례하고. 중요한 거 적는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요만한 거 작은 거 있으면 손에 딱 잡히는 거 샀어요? 적어서 끼워 넣었어요.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인구에는 뭐다?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한다. 자,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한다. 여러분 기출했어요. 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란, 인력은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씁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은 누구다? 뉴턴이 말했죠.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으로서 랠리가 주장한 상권 분석 모형이다. 자, 이거는 두 도시입니까? 두 중심지, 두 개의 동그라미. 세 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두 개만 나와야 됩니다. 두 개의 도시에 했습니까? 두 개 이상이 돼야 됩니까? 두 도시입니다. 두 개 이상이 놓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두 도시입니다.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두 중심지입니다. 두 중심지. 이걸 이상으로 슬쩍 붙이면 틀리겠죠?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한다. 자, 줄 것입니다. 크기는 비례하고 인구 크기는 비례합니다. 인구를 쓰든 크기를 쓰든 여기 크기는 인구 크기를 말합니다.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내용 가봅니다. 흡인력, 유인력이라 했죠? 흡인력을 쓰든 유인력 같은 말입니다. 자, 인력이 흡수되는 것도 되고 유인력 같은 말입니다. 흡인력이든 유인력이든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보니까 인구에 동그라미 치고 인구를 제가 밖으로 냈어요. 이게 포인트 용어입니다. 그걸로 적어놓은 이유가 대학 교재는 인구가 됐으니까 똑같이 못 뺏기니까 반대로 뺏기는 않는 겁니다. 인구 동그라미 치고 거리 제곱 뭐다? 거리 제곱. 간단히 봅니다. 그래서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한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봅니다. 내용. 자, 두 도시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 동그라미. 인구에는 뭐 한대요? 비례한대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합니까? 거리에 반비례합니까? 제곱에 반비례합니까? 제곱에 동그라미 칩니다. 제곱을 슬쩍 덜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슬쩍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흡의 상권 이론이 있습니다. 흡의 상권 이론. 자, 흡의 소매 상권은 흡의 확률 모형이라 썼는데 이것도 중심지 이론 강의했습니다. 자, 아까 크리스탈하고 비교를 한다면 크리스탈은 거시적이었어요. 그럼 흡는 반대니까 보겠습니다. 흡의 중심지 이론. 이론에서 이거는 확률이라는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확률 모형. 확률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흡는 개인의 입장으로 봅니다. 무슨 입장? 개인의 입장. 그 사람 시장의 입장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있으면 개인은 개성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개성이 나오니까 개인입니까? 시장입니까? 이 시장 입장으로 본 거 아닙니다. 무슨 입장? 개인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개성이니까. 개인은 아까 시장은 것이니까 넓은 의미죠. 개인은요? 넓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입니까? 이걸 미시적이라 씁니다.
그래서 미시는 좁은 의미로 분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미시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입장. 자, 허프가 여기 있습니다. 허프가 여기 있었거든요. 허프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10m 떨어진 곳에 여기 편의점이 존재했거든. 무슨 점? 편의점.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 편의점이 하나 딱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이 쇼핑센터 거리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밖에 뿐이면 갈 확률이 몇 프로? 100%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 1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정보를 편의점을 을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확률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쇼핑센터 수요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 줄었습니까? 50%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생겼어요. 이마트. 자, 여기서까지 떨어진 게 50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쇼핑센터 크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크게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작은 종류를 우리가 저차라 쓰겠습니다. 앞으로 저차. 상권에서는 저차. 계층은 크기를 묻습니다. 장소를 중심지라 씁니다. 얘가 얘가 비교해도 얘가 더 크죠? 큰 거를 고차라 쓰겠습니다. 앞으로 고차. 크기를 묻는 걸 계층이라 씁니다. 중심지. 이마트가 중심지가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 특성에 쇼핑센터 갈 확률을 소비자 행선지까지 거리에 있습니까? 행선지까지 거리 1번 있죠? 1번. 자, 두 번째 쇼핑센터 수가 2번입니다.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가 2번 되겠죠. 세 번째 쇼핑센터 크기가 3번입니다. 그죠? 요 세 개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자, 첫 번째 허프 입장은 가장 가까운 상점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원어치 물건 사면 허프 같으면 자, 편의점 가겠습니까? 이마트까지 가겠습니까? 1,000원 들고 편의점 가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상점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가장 뭐다? 가까운 상점을 선택하겠죠. 선택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거리에 자, 고차 계층 중심지가 있어. 고차 계층 중심지가 있으면 자, 저차 계층 지나칠 수 있습니까? 저차 계층 중심지 지나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럼 문제가 나오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계층 중심지가 있으면 자, 저차계층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나칠 가능성이 있어요?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험을 많이 바꿔 놓습니다. 이 포인트 용어.
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초니까 이걸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기본서 넣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그죠? 필요 없는 것들은 쭉 돌아 있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아까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 이후에 이론들은 주로 자, 수요자, 아까 크리스탈 중심지 이론 뭐다? 수요자 분포,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 허프는 수요자 개성과 미시적 분석의 관점을 두고 중심지 이론을 적용했죠. 이걸 바꿔 놓습니다. 거시적 분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탈 이론. 미시는 허프 이론에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잘 바꿔놔요. 자, 나머지는 2번과 4번은 그어버렸어요. 보지 마세요. 자, 점포의 분류로 가겠습니다. 점포의 분류. 자, 입지 유형별 점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점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포가 크게 4가지 있습니까? 4가지 있죠. 점포가 4가지 있는데 도시 안에 있는 점포도 있고 도시 밖에 있는 점포도 있어요. 도시 안과 도시 밖에 있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점포도 있거든. 면에 있는 것도 면. 자, 도시 내에 있는 점포들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내에 있는 점포 3가지로 한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집 심성 점포 있습니다. 집 심성 점포 됐죠? 점포. 집 재성 점포 있습니까? 산 재성 점포 있죠? 산 재성 점포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눴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것을 국부라 쓰겠습니다. 국부적. 자, 국부적이라 씁니까? 자, 집중성 점포라 썼죠? 집중성 점포라 썼습니다. 4개의 점포로 구분했습니다. 우선 용어만 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집 심성 점포라 썼습니까? 자, 여기는 상업입니까? 아닙니까? 상업 이론이죠. 배우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지의 상권. 중심지에 있어요? 안 해요? 자,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낫겠죠? 입지는 위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 어디 있습니까? 중심지에 입지해야 됩니다. 자,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 해야죠. 백화점 여기 있어요? 자, 메이커 제품을 우리가 전문품접이라 쓰겠습니다. 전문품접. 금방 같은 거 있습니까? 자, 영화관도 일로 가야 됩니까? 영화관. 자, 이거는 고급 음식점 서겠죠? 고급 음식점. 음식점. 자, 대형 서점 한번 써볼까요? 대형 서점. 자, 도매상도 일로 갈까요? 이런 등등은요, 자, 도심에 있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 씁니다. 특별히 외울 건 없고, 집재성 점포와 산재성 점포가 있겠죠. 산재성 점포 보겠습니다. 산재성과 집재. 재는요, 제품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종류 모였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자, 이건 집합이에요? 예? 집합 맞죠? 이건 분산이에요?
자, 여기는 동일 업종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이 모여야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모여서 입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같은 종류 모여 있는 게 낫겠죠. 자, 같은 업종들이 집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관공서도 모아두는 게 낫습니다. 관공서. 가구점도 모아두는 게 낫겠습니까? 되겠죠? 모아두는 게 낫겠죠? 자, 상사의 사무실, 오파상입니다. 상사의 사무실 모이는 게 낫습니다. 금융기관도 모이는 게 낫어요? 모아두는 게 훨씬 더 일복이 낫잖아. 공구점도 모아두는 게 나아요? 이런 등등은 여기 넣으면 돼요. 자, 산재성은 동일 제품이 분산되는 게 낫습니까? 자, 동일 업종이 있으면요. 자, 이는 분산입니까? 모여 있습니까? 분산하는 게 낫겠죠. 분산에 입지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 이렇게 써요. 분산. 자, 분산하게 낫겠죠. 자, 잡화점 이런 게 잡화점, 어물점 이런 게 되겠죠. 어물점. 되겠죠. 이런 거 뭐 떨어지는겠죠. 뭐 목욕탕, 이발소, 뭐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요거는 국부적 집중성장, 국부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면소재 짓는 거, 그죠? 그러면 면소재니까 비도는 국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국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가 아니고 비도시라는 이 표시입니다. 면소재지. 자, 집중성장은 국부적으로 중심지에 모여 있는 게 나요? 예? 자, 어떤 거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비료상점 면소재 있어요, 없어요? 예? 자, 농기구점은 농촌에 가면 농기구점 있어요, 없어요? 어촌에 가면 어구점이 있습니다. 자, 철공소 같은 것도 있죠. 철공소. 뭐 비료상점 같은 거 있습니까? 종묘점이라서나? 종묘점. 그죠? 농약 파는 집도 있겠네. 그죠? 농약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그럼 어디 있는 번지수 있는 것만 알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 중심 심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되겠죠. 집세는요, 동업종끼리 서로 한 곳에 모여입니까? 집합이니까 모여잖아. 모여 있으면 뭐다? 집재. 산재는 동업종이 어떻겠습니까? 분산했죠. 분산만 줄 거면 되겠네. 여기 한 문만 이해되면 금방 되겠네. 같은 제품끼리 집합되어 있으면 집재, 같은 제품끼리 분산되어 있으면 산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뭡니까? 자, 국부적 중심지에 있습니다. 면소지에 있으면 모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편으로 갑니다. 자,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재 분류했는데 전문품은 메이커 제품을 말해. 메이커. 자, 메이커 제품을 전문품이라 했습니까? 자, 그래서 취미, 기호, 구매의 노력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메이커니까.
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한 이걸 우리가 전문품은 메이커 제품, 유명 상품을 갖춘 상점입니다. 고급 제품들을 전문품이라 씁니다. 자, 선매품은 눈으로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보고, 그죠? 자,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 했습니까? 비교한 후 줄 것입니다. 눈으로 먼저 보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죠? 자, 마음에 드는 거 사겠죠. 구매하는 상품을 선매품이라 씁니다. 자, 편의품은 일상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품은 뭐, 자, 구멍가게 파는 걸 다 편의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차원 중심지 입지한다. 이 말은 상점들이 다 작다는 거예요. 자, 지대론이라고. 지대론. 지대가 뭔지 한번. 지대. 자, 용어 정리세. 지대 이렇게 해서 지대. 지대가 뭘까요? 지대. 예? 예? 지대라고 있네. 지대 한번 보세요. 지대는 무슨 약자입니까? 토지 사용의 대가입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대라 씁니다. 지대.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입니까? 예? 토지 사용 대가입니다. 사용 대가. 이걸 민법은 용익이라 씁니다. 용익. 이걸 뭐다? 용익이라 씁니다. 용익.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대는, 자, 용익에 대한 물건이 되니까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니까 용익의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용익의 대가가 되기 때문에, 자, 기간으로 보통 받아요. 용익은, 예? 임대로 받을 때 건물 같으면 지대 쓸까요? 임대로 쓸까요? 임대로 쓰겠죠. 땅은 지대, 건물 같으면 임대로입니다. 자, 그럼 임대로 받을 때 월로 받던 연으로 받던 기간 단위로 받습니다. 자, 기간 단위로 받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앞에서 뭐 했습니까? 유량이라고 들어봤죠? 유량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몇 년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몇 년 발생하겠죠? 자, 언제까지 발생합니까? 땅은 영원히 존속한다. 이걸 뭐다? 영속성이라 씁니다.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 합쳐서 앞으로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오는 것을 할인이라 씁니다. 할인. 미래로 현재로 할 때 할인해보면 뭐가 된다? 지가. 지가는 무슨 약자? 토지 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뭐를 줄였다? 토지 가격. 자, 토지 가격이니까 이는 샀으니까 교환의 대가입니까? 예? 자, 교환의 대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샀는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시점으로 표현했죠. 시점을 뭐라 부른다? 절약 개념이라 씁니다. 그래서 지가는 절약 개념이 됩니다. 자, 이거를 샀으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임료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예? 임료 발생했죠. 두 개는 원본과 과실관계가 성립해야 하네요. 내 이 부동산을 안 사면 임료가 있어요, 없어요? 임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지대를 공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뭘 했을 때?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자,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지가가 발생했죠. 자,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지가가 발생하는데
지대와 직가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까? 자, 직가를 이자율로 할인하면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관계 성립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대라는 용어 한번 지대. 그죠? 지대란 토지의 소유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주고 받는 보수죠. 건물은 보통 이걸 임대료라 쓰고 땅은 지대라 씁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줬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주면 이걸 토지 사용의 대가 받아야 안 받아요? 지대는 무슨 약자다? 토지 사용의 대가예요. 토지를 빌려줬으니까 그 사용의 대가를 우리가 지대라 씁니다. 건물 빌려주면 건물 사용의 대가가 뭐다?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자, 지대와 직가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대는 일정 기간의 개념이라 했죠, 아까? 일정 기간의 개념이라 했잖아.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고, 직가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절량 개념입니다. 자, 직가와 지대의 관계는 다음과 같죠? 자, 지대와 직가는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고, 이자율과 직가는 반비례한다. 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자, 그러겠죠? 자, 농경지대 이론이 있는데 차익지대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차익지대. 차액이라 썼던 차액. 자, 차익지대는 요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뭔다? 리카르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카르도. 잠깐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리카르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차액을 있으면 지대가 된다. 차액지대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리카르도가 가장 강조한 것은 비옥도라서 비옥도 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강조했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강조했어요. 이 두 개를 강조했어요. 비옥도와 수학 체감의 법칙을 강조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래요? 좋은 땅을 제가 우등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좋은 땅. 자, 농경사에는 땅이 좋은 땅도 있겠죠. 나쁜 땅도 있을까요? 나쁜 땅도 있을까요? 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을 우등지, 나쁜 땅을 열등지 또는 최열등지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열등지 또는 최열등지 붙이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내가 농사를 평수 똑같고요, 사람도 같은 사람이 지었을 때 좋은 땅에 제가 농사를 지었더니 100가마니가 오고요, 똑같은 면적인데 나쁜 땅에 지으면 50가마니가 온다면, 자,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차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50가마니를 지대로 준다. 자, 그러면 50가마니를 지대로 본다. 이걸 비옥도 차익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익지대라 씁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50가마니, 여기도 50가마니가 발생하면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는, 자, 지대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이 제로 지점을 한 계지라 쓰겠습니다. 이걸 한 계지라고 불러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차익지대설에서 자, 비유의법부터 보면 비유간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학체감의 법칙이 성립한 데서요 줄 것입니다. 수학체감의 법칙 성립하는 경우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여기 우등지입니다. 열등지 사이에 뭐가 있어? 차액에 의하여 결정되겠죠. 자, 내용으로 가볼래요? 자, 리카르도는 뭐를 가장 강조했어요? 피옥도 줄 것고,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있나를 보는 거예요. 시험장 가가지고 딴 거 찾는 게 아니고 있으면 맞는 말, 없으면 틀린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피옥도 줄 것입니까? 자, 피옥도가 뭐를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하며,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토지란 수학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리카르도 차익지대가 나오면 뭐 두 개를 꼭 봐둔다? 비옥도와 수학체감의 법칙을 가장 강조했다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 재배 면적이 확대되겠죠. 자, 비옥도 위치가 있어서 열등지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읽어보시고, 요거하고 반대되는 용어가 거기 3번에는 절대지대가 됩니다. 3번에 절대지대 봅니다. 절대지대. 얘하고 정반대, 반대. 반대가 나오거든요. 반대가 되는데 왜 절대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요, 절대란 말을 썼죠. 여기 중요한 것은 절대 지대설이라 썼죠. 절대라는 것이 뭘까요? 절대가 뭐예요? 무조건 지대 발생할까 안 할까요? 절대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자, 뭐만 한다면? 소유만 한다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라 씁니다. 자, 이거를 공산주의로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 이론이 이제 요즘하고 안 맞다고 공산주의 이론이 다 몰락했잖아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이걸 다 뺏어가지고 국민의 공동농장을 만들어 공동 배분하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생각처럼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공동으로 배분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나눠준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구소련이라 하죠. 그죠? 현재 러시아잖아요. 여기에 귀족이에요. 러시아 귀족인데 이 당시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더니 아버지가 좀 잘 살았겠죠. 영국으로 유학 갔더니 영국은 어떻겠습니까? 자, 왕들이 귀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성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소유권 자체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귀족들이 지대라는 명목으로 다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농노도는 열심히 농사만 짓는데 열심히 농사 지어서요 다 바치고 남는 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수확량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땅 주인에게 무조건 뭐 줄래요? 지대, 토지 사용이 되니까 무조건 줘야 돼요. 공짜하는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는 공짜 있었죠?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공짜가 없어요. 한계지는 한계지 바뀌든 토지를 쓰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지대라 씁니다. 자, 절대지대 되겠죠?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가지고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게 위해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유는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일어나고 그 당시는 영국이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다? 소유만 한다면 무조건 시대가 발생합니다. 한 계지든 한 계지 바뀌든 관계없습니다. 한 계지든 한 계지 바뀌든 한 계지든 한 계지 외이든 무조건 지대 발생해요, 안 해요? 무조건 지대 발생합니다. 한 계지 외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시험하면 나왔어요. 한 계지 외에도 지대는 무조건 발생한다. 그걸 절대라 씁니다. 자, 그러면 절대지 마르크스 봅니다. 칼막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대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소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다? 소유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뭐한다? 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지대 내야 됩니다. 소유 줄 것입니다. 소유, 부자입니다. 소유 있나 없나를 찾는 거예요. 절대지대는. 그죠?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 지대가 발생하는데 최열등지 한 개도 지대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최열등지든 한 개지든 그 바뀌든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절대지대라 씁니다. 시험은요, 이거하고 이거 바꿔놔요. 자, 만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오겠지만은 여기에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도 올라가요. 이거를 아예 어디에 넣는다? 생산하는 비용에 아예 포함시켜 버립니다. 비용 개념으로 봅니다. 여기는. 아예. 자, T내는 위치 지대는 아까 했습니다. 했는 거 또 나왔네. T내는 뭐를 강조했다?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했죠. 그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내는 고립고기로 해서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자, 수송비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오며 지대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 재배 형태가 달라지겠죠. 자, T내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지대는 생산지와 시장 간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에서 결정된다. T내는 수송비 하나만 기억한다. 이 수송비는 뭐에 따라 결정한다?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용어를 정의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되고, 자, 도시 공간 구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